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잠잠하다가도 고령자들의 교통사고가 이 뉴스 언론의 이슈가 되면은 이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65세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이 자격유지 검사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떨어지면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은 합격할 때까지 운전은 못하게 됩니다. 기존에 기존에 자격유지 검사를 받으셨던 분들도 또 다시 또 이 기간이 되면은 또 그 전에 시험 봤던 것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걱정스럽기도 할 텐데요. 시험을 보기 전에, 검사를 받기 전에 시험장에서 영상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연습도 하시고 충분히 또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도 거기서 주어지긴 합니다만 아주 시험 보는데 장시간이 걸립니다. 또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도 합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게 먼저 거기서 보여주는 그 영상을 제가 또 재편집을 해서 제가 또 새로운 팁들도 알려드릴 겸 이렇게 또 영상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또 모르는 문제는 다시 또 연습해 보시고 그 연습 문제를 다시 계속 풀어 보신다면은 막상 또 시험장에 가셔서는 익숙하게 문제들을 풀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 단 한 번에 합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험장의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사 기기 구성도인데요. 이렇게 컴퓨터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규 검사 받을 때 여기서 똑같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모니터, 그 다음에 뭐 오락실의 그 게임기처럼 생겼습니다. 밑에는 페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 버튼, 그 다음에 화면이 있습니다. 자격유지 검사 대상은 일반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운전시간이 많은 버스, 택시, 화물 등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분들이 받는 검사입니다. 자격유지검사 항목은요, 총 7가지이고요. 시야각 검사 A, B형, 신호등 검사, 하살표 검사, 도로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A형, B형, 추적 검사, 마지막으로 복합기능 검사 A형, B형이 있습니다. 대상 및 검사 기간은 만 65세에서 70세 미만 3년마다 검사를 받고요.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판정은 총 7개 항목 중에 5등급이 2개 항목 이상일 경우에 부적합, 즉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야각 검사인데요. 시야각 검사는 화면 중앙에 제시된 원의 색이 변할 때 버튼을 누르면서 주변에 나타나는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시야각 검사, 검사는요, A, B 2개의 가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의 색 변화, 적색, 녹색에 따라 녹색 버튼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한 후 좌우 버튼과 시작 버튼을 사용합니다. 시야각 검사 A형입니다. 먼저 화면 중앙에 원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적색 원이 어떻게 바뀌었죠? 네,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적색 원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녹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중앙에 보이는 이 적색 원이 다음 화면에서 녹색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색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때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적색 원이 바뀌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화면을 잘 보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지금처럼 원이 있는 화면에서 차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이 차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차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둔 자동차의 위치는 지금처럼 8개의 흰 네모가 있는 화면에서 표시해 줄 텐데요. 12시 방향에 있는 하얀색 네모를 자동차가 있던 자리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왼손, 오른손 버튼 기억나시죠? 왼손이나 오른손 버튼 중에 편하신 버튼을 눌러보시면 한 번에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8개의 네모 중에 차의 위치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차의 위치가 여기다 생각하시면 왼손 버튼을 눌러서 위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3번을 눌러서 표시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 위치가 맞다 생각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기준점인 12시 방향에 나타나면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오른손 버튼을 2번 눌러야 하는데 실수로 3번 눌렀다면 왼손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 칸 올라갑니다. 시야각 검사 A형 핵심 정리인데요. 원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때 녹색 버튼을 빨리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녹색 원, 이 점을 보다가 자동차 나타나는 것을 깜빡하고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보시되 주위에 자동차가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것을 같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갑자기 당황하셨을 텐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래도 모르시겠다. 다 뒤로 가기 버튼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A형과 똑같이 화면에 적색 원이 나타났다가 녹색 원으로 바뀌면 녹색 버튼을 재빨리 눌러주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뭔가 달라졌다 느끼실 텐데요. 아까는 검정 바탕에 차만 보였다면 이번 B형 검사는 원을 그리고 있는 삼각형들 사이에 차가 보입니다. 딱 봐도 차를 얼른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이 검사도 차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기억하셨다가 정확한 위치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A형과 똑같은 검사지만 이 B형 검사는 화면에 삼각형이라는 방해 요인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녹색 버튼 안 누르셔도 되겠죠? 차 위치 보셨나요? 네, 기억하셨다가 하나, 둘, 셋, 시작 버튼. 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번엔 어때요?
녹색 버튼 누르셔야겠죠? 차 위치 기억하셨다가 하나, 둘, 시작 버튼. B형도 빨리 지나가서 요것도 뭐야 순식간에 지나서 또 당황하셨을 텐데요. 요것도 제가 느리게 편집을 했습니다. 느린 화면을 보시고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야각 검사 횟수는 A형 16회, B형 16회, 총 32회를 보게 됩니다. 시야각 검사 핵심 정리는요, 원이 적색에서 녹색에서 바뀔 때 녹색 버튼 빨리 누르고 자동차 위치 정확하게 표시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만 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나타나는 것을 깜빡하고 있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점을 보시되 주변에 있는 자동차가 어디서 나타나나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신호등 검사입니다. 신호등 검사는요, 신호등 및 돌발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합니다. 왼쪽 거는 브레이크 페달, 오른쪽은 엑셀 페달.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야각 검사 횟수는 A형 16회, B형 16회, 총 32회를 보게 됩니다. 시야각 검사 핵심 정리는요, 원이 적색에서 녹색에서 바뀔 때 녹색 버튼 빨리 누르고 자동차 위치 정확하게 표시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만 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나타나는 것을 깜빡하고 있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점을 보시되 주변에 있는 자동차가 어디서 나타나나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신호등 검사입니다. 신호등 검사는요, 신호등 및 돌발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합니다. 왼쪽 거는 브레이크 페달, 오른쪽은 엑셀 페달.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신호등이 있죠? 이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계시다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엑셀 페달을 밟아주시는 겁니다. 이 신호등 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에 빨간색 신호로 바뀐다거나 또는 이런 위험 표지판이 나올 때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빨리 밟아주는 겁니다. 또 신호가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면 엑셀 페달을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신호등 검사는요, 우리가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딸 때 왜 돌발 상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한 운전입니다. 예, 적색 신호로 바뀌거나 위험 표지판이 보일 때만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에는 바로 다시 엑셀 페달을 밟아야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셀레터를 밟고 있다가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색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위험 표지판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페달을 다시 밟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하살표 검사입니다. 하살표 검사는 화면의 하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 버튼을 누르는 검사입니다. 하살표가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거나 왼쪽에 있다고 해서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살표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왼쪽에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검사기기의 아래에 있는 버튼 중에 가운데에 위치한 좌우 두 개의 버튼 보이시죠? 네, 이번 화살표 검사는 이 두 개의 버튼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화살표를 보고 일치하는 방향의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화살표가 나타난 위치가 아니라 가리키는 방향의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응 시간도 측정되기 때문에 버튼을 가능한 한 빨리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화살표가 화면 오른쪽에 나타났더라도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아래 버튼 중에서 좌 버튼, 즉 왼손 버튼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왼쪽에서 화살표가 나타났지만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떤 버튼일까요? 네, 오른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검사는 총 60회 진행됩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왼손 버튼, 역시 왼손 버튼, 오른손 버튼, 왼손, 오른손 버튼. 네 번째입니다. 도로찾기 검사이고요. 도로찾기 검사는 교차된 여러 도로 중에 특정 도로를 빨리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숫자 버튼 보이시죠? 본 검사에서는 1, 2, 3, 이 세 개의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로찾기 검사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해서 차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차된 도로 중에서 차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번 도로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찾고 정답을 최대한 빨리 눌러주는 검사입니다. 제한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정답 몇 번 도로일까요? 차고를 가기 위한 도로는 네, 2번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몇 번일까요? 네, 1번 도로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고지를 찾아가는 검사입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몇 번 도로일까요? 차고를 가기 위한 도로는 네, 2번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몇 번일까요? 네, 1번 도로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고지를 찾아가는 검사입니다. 도로찾기 검사는요, 정답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버튼을 눌러야 하고요. 정답은 한 문제당 한 번만 눌러야 합니다.
1, 2, 3 숫자 버튼만 사용하고요. 확인 버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은 길을 찾다가는 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끝에서부터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끝에서부터 한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면 더 빨리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찾기 검사 횟수는요, 총 20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유지 검사 5번째입니다. 표지판 검사입니다. 표지판 검사는요, 교통 자극을 기억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A는 교통 표지판을 기억하고 이를 맞추는 검사입니다. B형은 도로 이정표를 기억한 후 특정 방향으로 가기 위한 도로를 선택하는 검사입니다. 이정표를 보고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그 가는 방향을 기억하는 건데요. 일단 먼저 이정표를 쭉 자세히 봐두셨다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거리가 나오면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직진, 좌회전, 우회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기억하는 그런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용하는 버튼은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1, 2, 3, 4 이 4개의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표지판 검사 A형부터 살펴볼게요. 화면에 교통 표지판 하나 보이시죠?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방금 봤던 교통 표지판이 1, 2, 3, 4 중에서 몇 번인지 번호에 맞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한 문제당 10초 안에 누르시면 됩니다. 방금 전 봤던 교통 표지판은 좌회전 표지판이었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네, 1번입니다. 네, 연습 문제 방금 전 봤던 표지판이 몇 번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검사는 화면에 이정표를 보여주면서 이 이정표를 잘 기억했다가 제시되는 4개의 도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맞추는 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 이름,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연습 문제 함께 풀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말리포는 위쪽, 팔봉은 오른쪽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말리포를 가기 위해서는 몇 번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은 네, 말리포 방향은 2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름과 방향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문제. 공항으로 가기 위한 방향 몇 번이었죠? 공항 방향 몇 번이 답일까요? 이름을 보면 순서대로 공항, 시청, 도청이었죠? 여기에서 공항을 가려면
네, 시청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서 공항으로 가는 P턴입니다. 좌회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퇴계원, 남양주, 구리시청 방향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남양주로 가기 위한 방향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송림리 왼쪽, 이천 위쪽, 금당리 오른쪽입니다. 그럼 문제, 송림리 몇 번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표지판 B형 검사도 한 문제당 10초 안에만 정답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누르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니까 주의하시고요. 답은 한 문제당 한 개만 있어요. 대신 번복해서 누를 순 없으니까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에 나오는 지명은 되도록 전부 외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우실 때 왼쪽부터 순서대로 1, 2, 3 시계 방향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송림, 이천, 금당리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표지판 검사는 A형 15회, B형 15회 이렇게 총 30회 진행이 됩니다. 6번째입니다. 추적 검사입니다. 추적 검사는요, 움직이는 목표를 차량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야바이 검사라는 거죠. 야바이 게임이라는 거 있었죠. 그 야바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추적 검사에서도 상단의 파란색 버튼 1번부터 5번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추적 검사는 먼저 손님이 차량에 한 대에 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량을 계속 주시하겠죠? 그런데 차량이 출발한 다음에는 각 차량들의 위치가 이리저리 바뀌게 됩니다. 계속 바뀌다가 5대의 차량이 모두 멈췄을 때 손님이 탔던 차가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의 차인지 이걸 선택하는 검사입니다. 이번 검사는 특히 연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표 차량을 눈으로 잘 따라가면서 기억하셨다가 번호를 눌러주세요. 승객이 지금 차에 탔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차량이죠? 자, 출발합니다. 눈을 떼지 마시고 차량은 10초간 주행합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5번입니다. 추적 검사를 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차량들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갈수록 빨라지니까 끝까지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승객이 차량에 탔는데요. 네, 역시 두 번째 차량에 탑승했죠? 출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목표 차량 표시는 승객이 탑승한 직후에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가다 중간에 이 목표 차량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 문제부터 더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추적 검사는 총 12회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검사, 복합 기능 검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 검사는 장애물 피하기와 청각 검사를 동시에 하고요.
B형 검사는 장애물 피하기와 청각 검사의 시각까지 3개를 검사하게 됩니다. 복합 기능 검사에 사용되는 것은 헤드폰과 조이스틱, 그리고 색깔 버튼입니다. 먼저 복합 기능 검사 A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차가 출발하고 계속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노란색이 보입니다. 이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노란색 장애물에 차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여서 피해줍니다.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장애물을 잘 피하면서 가다 보면 중간에 헤드폰으로 숫자가 들립니다. 1, 3, 7 이런 숫자가 들릴 텐데요. 이 숫자들 중에서 7이라는 숫자가 들릴 때만 조이스틱 위에 빨간색 확인 버튼을 재빨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복합 기능 검사 A형에서는 첫째, 조이스틱만 사용한다. 둘째, 노란색 장애물이 나오면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조절해서 피한다. 세 번째, 그러다가 헤드폰으로 숫자 7이 들리면 무조건 조이스틱 위에 빨간색 버튼을 재빨리 눌러줬다 떼줘야 하는데요. 만약 7이 아닌 숫자에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숫자 7에만 반응하는 것 잊지 마세요. 1, 6, 5, 7, 5, 7, 4, 3.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은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좌우 피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들릴 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복합 기능 검사 B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B형은 앞서 검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상단에 녹색 동그라미 또는 적색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녹색 동그라미가 보이면 제일 아래에 있는 버튼 중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시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면 적색 버튼을 눌러주는 검사입니다. 그럼 손의 위치는 어떻게 두면 될까요? 왼손은 아래 두 버튼에 두시고 오른손은 조이스틱에 두면 됩니다. 검사 방식은 A형과 똑같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들리면 조이스틱의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거기에 화면 상단에 동그라미가 녹색이면 녹색 버튼을, 빨간색이면 적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면 더 이해가 쉬워질 텐데요. 바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빨간색 눌러야겠죠? 4,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7, 녹색 버튼을 누르시고 5, 네, 7이니까 조이스틱 2,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9, 8. 네,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이스틱을 계속 앞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기울인다고 해서 차량의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이스틱은 노란색 장애물을 피할 때 방향 조절만 해주면 되시고요. 또 B형 검사에서 헤드폰은 숫자 7이 들리고 화면엔 원이 동시에 나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는 숫자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는 2초 간격으로 제시가 되는데 다음 숫자가 제시되기 전엔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반면에 색깔 원은 8초에 한 번씩 나오니까 다음 원이 나오기 전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복합 기능 검사 A형 검사에서는 숫자 7이 총 15회 제시되고 B형 검사에서는 숫자 7이 총 20회, 색깔 원이 총 20회. 자격 유지 검사가 그리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시험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일단 좀 뭐랄까 거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시험이 또 불합격하게 되면은 다시 또 재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막상 시험장에 가면서 보면은 은근히 또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고 그러면서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재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어차피 또 이 비슷한 영상은 또 시험장에 가셔서 또 다시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셔서 떨림 없이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합격하시는 그런 행운을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